빗소리가 천둥처럼 요란하게 울리던 그날 밤이었어요. 대구 달성군 끝자락 마을에서 영숙 할머니는 홀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서운 폭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문 밖에서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애처로운 그 소리에 영숙은 우산도 없이 맨발로 뛰어나갔습니다. 대문 앞에는 하얀 털뭉치 하나가 쓰러져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개였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에 피까지 묻어 있었지요. 목에는 끊어진 목줄 자국이 선명했고 발톱은 다 닳아서 살이 드러나 있었어요. 아이고, 이 불쌍한 거. 영숙은 망설임 없이 그 개를 품에 안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에 젖은 개의 몸에서 미세한 떨림이 전해져 왔어요. 아직 살아있다는 안도감에 영숙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집 안으로 들어와 불을 켜고 보니 더욱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하얀 털 사이로 크고 작은 상처들이 보였고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며칠은 굶은 것 같았어요. 영숙은 조심스럽게 따뜻한 물로 개를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개는 전혀 저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숙의 손길에 몸을 맡기고 가만히 있었지요.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영숙이 나직이 속삭이자 개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까만 눈동자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마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씻기고 나니 정말 예쁜 개였습니다. 복슬복슬한 하얀 털에 귀 끝만 살짝 갈색이 섞여 있었어요. 진돗개 피가 섞인 것 같았지만 순종은 아니었지요. 복실아. 이제부터 네 이름은 복실이야. 영숙이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복실이라는 이름을 듣자 개가 살짝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음에 든다는 표시였을까요?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혼자가 아니었어요. 영숙의 삶은 5년 전부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 재호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 시작이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곁에서 사라지니 세상이 반쪽만 남은 것 같았지요. 엄마, 저희랑 같이 미국으로 가요. 큰딸 은주가 간곡히 권했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산소도 돌봐야 하고. 여기가 내 집인데 어딜 가니? 작은 아들 준영이는 캐나다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명절 때마다 오겠다고 했지만 3년째 얼굴을 못 봤습니다. 비행기 값이 비싸다는 게 이유였지요. 영숙은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어요. 은퇴하고 나니 연금이 나왔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당뇨약, 혈압약값만 해도 한 달에 20만 원이 넘었거든요. 무엇보다 힘든 건 외로움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잘 잤어? 라고 물어봐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혼자, TV를 봐도 혼자, 아파도 혼자였어요. 이렇게 혼자 죽는 건가? 매일 밤 그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뉴스에서 독거노인이 며칠 만에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보건소 간호사 진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는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약 잘 드시고 계시죠? 진이는 늘 밝은 목소리로 영숙을 챙겼어요. 친손녀처럼 다정했지요. 하지만 진이도 바빴습니다. 10분 정도 혈압 재고 약 확인하면 다음 집으로 가야 했거든요. 복실이가 온 뒤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복실아. 일어났니? 산책 가자. 영숙이 말하면 복실이가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말은 못해도 모든 걸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6시 둘은 함께 마을 한 바퀴를 돌았어요. 복실이는 영숙보다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늘 옆에서 보조를 맞춰 걸었지요.
영숙이 힘들어하면 멈춰서서 기다려주기도 했어요. 할머니, 개 키우시네요? 옆집 순자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비 오는 날 주워왔어. 버려진 것 같더라고. 참 똑똑하게 생겼네. 할머니 잘 따르는 것 봐.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복실이는 처음부터 영숙을 완전히 믿고 따랐습니다. 낯선 사람이 오면 경계했지만 영숙에겐 한없이 순했지요. 밥을 먹을 때도 복실이는 영숙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영숙이 숟가락을 들 때까지 자기 밥그릇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너는 참 신기한 녀석이야. 영숙이 복실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복실이는 까만 눈으로 영숙을 바라보며 컹 하고 짧게 짖었습니다. 밤이면 복실이는 영숙의 침대 옆 바닥에서 잤어요. 한밤중에 영숙이 화장실에 가면 따라 일어나 문 앞에서 기다렸지요. 마치 호위무사 같았습니다. 그런데 복실이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택배 기사가 왔는데 복실이가 유난히 지저댔습니다. 평소엔 택배 아저씨한테 꼬리를 흔들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이상하네. 복실이가 왜 이러지?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택배 기사로 위장한 도둑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여러 집을 털다가 잡혔다고 하더군요. 또 한 번은 영숙이 부엌에서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 잊었어요. 복실이가 미친 듯이 짖으며 영숙의 옷자락을 물고 부엌으로 끌고 갔지요. 냄비에 물이 다 끓어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복실아, 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영숙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어요. 복실이는 영숙의 손을 살짝 핥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모든 게 평화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충무, 저 민수예요. 조카 민수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영숙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남편의 동생 아들인 민수는 돈이 필요할 때만 나타났거든요. 복실이도 민수를 싫어했어요. 민수가 대문 앞에 서면 벌써부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더러운 게 좀 묶어두세요. 민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복실이는 더럽지 않아. 너보다 깨끗해.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민수의 눈빛에서 탐욕이 보였거든요. 집을 둘러보는 눈빛이 마치 값을 매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복실이가 유난히 영숙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침대 위로 올라와 영숙의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지요. 복실아, 뭔가 불안하니? 영숙이 물었지만 복실이는 대답 대신 영숙의 손을 하차주었어요. 창밖으로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밤이었지만 복실이의 귀는 계속 쫑긋 세워져 있었어요.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요. 영숙은 복실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해졌지요. 복실아,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자. 복실이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곧 그들의 운명을 시험할 큰 사건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복실이가 온 지 한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영숙은 아침 일찍 병원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당뇨 정기검진 날이었거든요. 복실이를 집에 두고 가려니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복실아, 엄마 병원 갔다가 금방 올게. 착하게 기다려. 복실이가 꼬리를 축 늘어뜨리며 영숙을 바라봤어요. 가지 말라는 눈빛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병원에서 돌아온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마당에는 민수가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고 복실이는 현관 앞에서 등을 고추 세우고 으르렁거리고 있었지요. 민수야, 어떻게 들어온 거니?
충무 오셨어요? 대문이 열려 있길래 들어왔죠. 거짓말이었어요. 영숙은 분명 문을 잠그고 나갔거든요. 민수가 담을 넘어 들어온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집에도 못 들어가게 막고 서 있어요. 민수의 바지 끝이 찢어져 있었어요. 복실이가 문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차를 내왔어요. 무슨 일이니? 돈이 또 필요한 거야? 민수가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복실이는 영숙 옆에 바짝 붙어 앉아 민수를 노려봤어요. 충무, 제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또 사업? 지난번 PC방도 망했잖아. 영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민수는 지금까지 여러 번 사업한다며 돈을 빌려갔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번엔 달라요. 코인 투자예요. 확실한 정보가 있어서. 그만해. 더 이상 돈 없어.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민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지요. 충무, 이 집 시세 아세요? 3억은 넘을 텐데.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니? 충무가 돌아가시면 결국 저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은주 누나랑 준영이 형은 미국이랑 캐나다에 있잖아요. 영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충무도 나이가 있으신데 미리 정리를 해두시는 게. 쾅! 복실이가 갑자기 테이블을 발로 차며 일어섰어요. 차 잔이 쏟아지며 민수의 바지를 적셨습니다. 이런 망할 개가! 민수가 욕을 하며 손을 들었어요. 복실이를 때리려는 것이었지요. 하지 마! 영숙이 소리쳤지만 민수의 손은 이미 복실이를 향해 내려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복실이가 재빠르게 피하며 민수의 손목을 물었습니다. 아! 이 개가 미쳤어! 민수가 비명을 지르며 손목을 움켜쥐었어요. 피가 조금 났지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복실이도 적당히 물고 놓은 것 같았어요. 병원 가서 치료받고 다시는 오지 마! 영숙이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민수에게 던졌어요. 충무가 이러실 거예요! 전 조카잖아요! 조카, 내가 언제 날 숙모로 대접했니? 돈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지요. 그래요. 알겠어요. 하지만 숙모도 생각해보세요. 혼자 이 큰 집에서 언제까지 버티실 건지. 민수가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었어요.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민수가 떠난 후 영숙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복실이가 조용히 다가와 영숙의 무릎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어요. 복실아, 내가 정말 혼자구나.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건 텅 빈 집과 탐욕스러운 조카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딸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화면 속 은주의 얼굴이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제가 다음 달에 휴가 내서 갈게요. 바쁜데 무슨. 난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외로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편함에 놓인 요양원 팸플릿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모르는 부동산에서 계속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집 팔 생각 없으세요? 우리가 좋은 조건으로 매입할게요. 영숙은 모두 거절했지만 불안감은 커져만 갔어요. 복실이도 예민해졌습니다. 밤마다 마당을 돌며 순찰을 했어요. 작은 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경계했지요. 어느 날 새벽 영숙은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사각사각. 누군가 담을 넘어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복실이가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구세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복실이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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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가 떠나갈 듯한 소리에 그림자가 황급히 담을 넘어 도망갔어요. 다음 날 아침 진이가 정기 방문을 왔어요. 할머니, 요즘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잠을 못 주무시나 봐요? 진이의 따뜻한 손길이 영숙의 이마를 짚었어요. 그냥 요즘 좀 신경 쓸 일이 있어서. 혹시 누가 괴롭히나요? 요즘 독거노인 대상 범죄가 많아서. 진이의 눈빛이 심각해졌어요. 영숙은 민수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조카인데 싶어 입을 다물었지요. 복실이가 있어서 괜찮아. 영숙이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진이가 돌아간 후 영숙은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로 많이 야위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이러다 정말 쓰러지겠네. 그날 오후 영숙은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서랍 깊숙이 넣어둔 통장을 꺼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어요. 이 돈이라도 안전한 곳에 옮겨둬야겠다. 영숙은 은행에 가서 딸 은주와 공동 명의로 바꾸기로 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민수가 손댈 수 없도록 말이지요. 복실이가 영숙을 따라 나서려고 했어요. 복실아. 오늘은 집 좀 지켜줘. 금방 올게. 복실이가 불안한 듯 영숙을 바라봤지만 꼬리를 흔들며 현관 앞에 앉았어요. 영숙이 대문을 나서는 순간 길 모퉁이에서 민수가 담배를 피우며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영숙과 눈이 마주치자 민수가 씩 웃었어요. 섬뜩한 미소였습니다. 영숙은 걸음을 빨리 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 불길한 예감이 영숙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멀리서 복실이의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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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사적인 소리였습니다. 무언가 경고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영숙은 결국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복실이가 이렇게 짖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영숙의 등 뒤로 민수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로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은행에서 돌아온 영숙은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통장 명의를 바꾸려 했지만 은주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은행원의 말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제 우편으로 서류를 주고받으려면 한 달은 걸린다고 했지요. 민수의 방문도 점점 잦아졌어요. 충무, 요양원 알아봤어요.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필요 없어. 영숙이 차갑게 대답해도 민수는 계속 들락거렸습니다. 마치 감시하는 것처럼요. 복실이는 민수가 올 때마다 더 사납게 굴었어요. 그럴수록 민수의 눈빛도 차가워졌지요. 그게 보건소에 신고하면 안락사시킬 수 있어요. 사람 뭉개는 위험하거든요. 민수의 협박에 영숙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12월 중순 갑자기 추워진 날이었어요. 영숙은 아침부터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어지럼증도 심했어요. 당뇨 수치가 오른 것 같았지만 병원 갈 기력도 없었지요. 복실아. 엄마가 오늘은 좀 누워있을게. 복실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영숙을 바라봤어요. 영숙의 이마를 코로 살짝 건드려 보기도 했지요. 오후가 되자 증상이 더 심해졌어요. 손발이 차가워지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저혈당 쇼크가 올 것 같았어요. 사탕을 먹어야 해. 영숙이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어요. 침대에서 굴러 떨어질 뻔했습니다. 복실이가 재빨리 영숙을 받쳐주었어요. 작은 몸이지만 온 힘을 다해 영숙을 지탱했지요. 고마워. 복실아. 영숙이 간신히 부엌까지 갔지만
사탕 봉지가 높은 선반 위에 있었어요.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실이가 의자를 밀어왔어요. 정말 똑똑한 개였습니다. 겨우 위기를 넘긴 영숙은 복실이를 꼭 안았어요. 내가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그런데 그때 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숙모, 문 좀 열어주세요. 민수였어요. 그것도 술에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쾅, 쾅, 쾅.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숙모, 돈 좀 빌려주세요. 급해요. 영숙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절대 문을 열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안 계세요? 아니면 일부러 안 여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화가 나 있었어요. 철컥.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자물쇠를 따르는 것 같았어요. 복실이가 격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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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놈의 개! 조용히 안 해! 민수가 욕을 하며 문을 발로 찼어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망설여졌어요. 그래도 조카인데 정과자를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이야. 나 영숙인데 할머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지금 좀 와줄 수 있니? 진이가 상황의 심각함을 눈치챘는지 바로 대답했어요. 지금 갈게요. 10분만 기다려요. 전화를 끊자마자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가 결국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온 것이었어요. 숙모, 왜 문을 안 열어요? 민수가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쇠막대기 같은 게 들려 있었어요. 복실이가 민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비켜. 이 개야. 민수가 쇠막대기를 휘둘렀어요. 휙! 복실이가 재빠르게 피했지만 쇠막대기가 스치며 옆구리를 때렸습니다. 갱갱갱! 복실이가 아픈 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영숙을 지키려 했지요. 복실아. 영숙이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민수야, 제발 그만해. 돈 줄게. 얼마든지 줄 테니까. 진작 그럴 것이지. 민수가 씩 웃으며 다가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숙모가 신고했어요? 아니. 나는 하지만 민수는 듣지 않고 황급히 도망쳤어요. 담을 넘다가 넘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진이가 도착했어요. 경찰차도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진이가 영숙을 부축했어요. 영숙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실이가 다쳤어. 영숙이 울먹이며 복실이를 가리켰어요. 복실이는 옆구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꼬리를 흔들며 영숙을 바라봤어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이가 재빨리 응급처치를 했어요. 크게 다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병원에 가봐야 해요. 경찰관이 상황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가해자가 누구입니까?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조카라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술 취한 사람이.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영숙은 동물병원에서 치료받고 돌아온 복실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복실아. 내가 너를 지켜줘야 하는데. 복실이가 영숙의 눈물을 핥아주었어요. 아프지 않다는 듯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그래도 여기가 내 집인데. 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 안전이 중요하죠. 진이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영숙은 이 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으니까요. 진이가 돌아간 후 영숙은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새벽 3시였어요. 영숙은 가슴이 답답해서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극심한 통증 때문이었어요. 심장이 왼쪽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팔로 퍼져나갔습니다.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이었어요. 영숙이 휴대폰을 잡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털썩?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화면이 깨지며 꺼져버렸습니다. 119 불러야 하는데. 하지만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복실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영숙의 위급함을 단번에 알아차린 것이었지요. 컹, 컹. 복실이가 짖으며 영숙 주위를 맴돌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쾅! 복실이가 온몸으로 창문을 들이받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와장창. 창문이 깨졌어요. 유리 파편이 복실이의 몸을 스쳤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복실이는 깨진 창문으로 뛰어나갔어요. 복실아, 어디 가니? 영숙이 희미한 목소리로 불렀지만 복실이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바깥은 영하 10도의 추위였어요. 게다가 눈보라까지 치고 있었지요. 복실이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아직 낫지 않은 옆구리 상처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2km 보건소까지의 거리였습니다. 복실이는 그 거리를 5분 만에 주파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주인의 생명이 달려 있었으니까요. 보건소 앞에 도착한 복실이는 미친 듯이 지저댔어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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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문을 앞발로 긁고 온몸으로 부딪혔습니다. 당직실에서 자고 있던 진이가 소리에 깼어요. 뭐야, 이 시간에 창밖을 내다본 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복실이? 복실이가 절박하게 짖으며 문을 긁고 있었어요. 온몸이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발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진이가 황급히 문을 열었어요. 복실아, 무슨 일이야? 복실이가 진이의 옷자락을 물고 필사적으로 끌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고요. 진이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영숙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을요. 김 선생님, 구급차 불러요. 지금 당장. 진이가 동료를 깨우며 소리쳤어요. 그리고 복실이를 따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달리는 복실이의 뒷모습이 마치 수호천사 같았어요. 할머니, 제발 버티고 계세요. 진이의 간절한 기도가 겨울밤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의 하얀 불빛이 영숙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심근경색 직전에 구조된 영숙은 가까스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의사는 30분만 늦었어도 돌이킬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지요. 영숙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복실이었어요. 병원 규정상 동물은 출입 금지였지만 의료진이 특별히 허락해 준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니까요. 복실아, 영숙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어요. 복실이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영숙의 손을 하찼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엄마, 놀랍게도 은주였습니다. 미국에서 급히 날아온 것이었어요. 은주야. 어떻게? 진희 씨가 연락해줬어요. 바로 비행기 탔어요. 은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를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 영숙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은주는 매일 병원에 와서 엄마를 돌봤습니다. 복실이도 특별허가를 받아 매일 면회를 왔지요. 엄마,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은주가 영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몰랐어요. 괜찮아. 내가 와줘서 고마워.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3년 만에 딸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숙모, 민수였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지만 그의 다른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복실이가 즉시 으르렁거렸습니다. 누구세요? 은주가 물었어요. 민수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전 민수라고 합니다. 숙모님, 조카예요. 민수가 능글맞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숙모, 많이 아프셨다면서요? 제가 와서 다행이에요. 민수가 영숙에게 다가왔지만 복실이가 침대 앞을 가로막았어요. 이게는 왜 맨날 이래요? 민수가 짜증을 내며 복실이를 발로 밀려 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복실이는 엄마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민수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걔가 무슨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나저나 숙모, 민수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만약을 위해서 재산 정리를 좀 해두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서류를 준비했는데, 은주의 표정이 굳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숙모가 이렇게 아프신데 미리 준비를. 바로 그때였어요. 탁! 복실이가 갑자기 민수의 가방을 물고 잡아당겼습니다.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가방 안의 서류들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이런 빌어먹을 개가! 민수가 욕을 하며 복실이를 때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본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예요? 위조된 유언장이었습니다. 영숙의 모든 재산을 민수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가짜 도장이었습니다. 영숙의 인감 도장과 똑같이 만든 위조품이었지요. 이건 설명할 수 있어요. 민수가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진이가 재빨리 휴대폰으로 서류들을 찍었어요.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다들 미쳤어? 난 조카야! 가족이라고! 가족이 이런 짓을 해요? 은주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민수는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오해예요! 전 숙모를 위해서!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위조 문서와 가짜 도장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일단 동행하셔야겠어요. 경찰관이 민수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숙모,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민수가 애원했지만 영숙은 고개를 돌렸어요. 가족은 내가 먼저 포기했어. 영숙의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조카를 믿고 싶었지만 배신이 너무 컸어요. 민수가 경찰에 연행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영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은주가 엄마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제 안전해요. 제가 지킬게요.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경찰 조사 결과 민수는 다른 독거노인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친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5명이나 됩니다. 모두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었어요. 형사가 영숙에게 설명했어요. 할머니가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을 거예요. 영숙은 복실이를 바라봤어요. 복실이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실아. 정말 고마워. 복실이가 영숙의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때 은주가 중요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엄마, 저 한국으로 돌아올게요. 뭐? 하지만 내일은 남편이랑 다 상의했어요. 한국 지사로 발령받기로 했어요.
은주의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엄마를 혼자 두고 간 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가족이 곁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영숙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이니? 정말 돌아오는 거니? 네. 아이들도 한국 학교 다니기로 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3년 만에 듣는 가장 기쁜 소식이었어요. 진이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외롭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저도 계속 찾아뵐게요. 할머니는 저한테도 특별한 분이시거든요. 영숙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병실이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복실이도 기쁜 듯 병실을 뛰어다녔어요. 꼬리가 헬리콥터처럼 빙빙 돌았지요. 퇴원을 앞둔 날이었어요.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달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은주가 엄마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새로 시작해요. 우리 다 같이. 그래. 새로 시작하자. 영숙이 미소를 지었어요. 진짜 미소였습니다. 복실이가 영숙의 무릎에 머리를 올렸어요. 복실이도 우리 가족이야. 정식으로 입양하자. 은주가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동물 등록하고 건강검진도 제대로 받고 우리 복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야지. 복실이가 컹 하고 짖었어요. 알겠다는 대답 같았습니다. 그때 준영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어요. 엄마, 나도 다음 달에 휴가 내서 갈게. 캐나다에 있는 아들도 한국으로 올 계획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병실 안은 따뜻했습니다. 가족의 온기로 가득했지요. 복실아, 내가 우리 가족을 다시 모이게 했어. 영숙이 복실이를 안으며 속삭였어요. 정말 신기한 아이야. 어떻게 미리 알았을까? 은주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동물들은 때로 우리보다 더 많은 걸 알아. 특히 복실이는 특별한 것 같아. 진이가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위험을 느낀 거예요. 영숙은 복실이를 꼭 안았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아니었어요. 민수의 재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영숙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다시는 엄마 근처에 얼씬도 못해요. 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퇴원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원 앞에는 뜻밖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네 이웃들이었습니다. 영숙 씨, 축하해요. 복실이 덕분에 살았다면서요? 정말 대단한 개네요. 이웃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그동안 영숙이 외로워하는 걸 알면서도 도와주지 못한 게 미안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서로 도우며 살아요. 순자 아주머니가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영숙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실이가 앞장서서 걸었어요. 당당하고 씩씩한 모습이었습니다. 복실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영숙이 말했어요.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자. 복실이가 힘차게 짖었어요. 왈! 그 소리가 희망의 신호탄 같았습니다. 겨울은 끝나가고 곧 봄이 올 것이었어요. 영숙의 집은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복실아, 내가 진짜 내 수호천사구나. 영숙이 복실이를 안으며 말했다.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며 영숙의 얼굴을 핥았다. 이제 영숙의 아침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진이는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건강을 체크했고 딸 가족은 매일 함께 식사를 했다. 무엇보다 복실이가 항상 곁에서 영숙을 지켜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복실이를 생명의 은인이라 불렀고 이 이야기는 지역 뉴스에 소개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버려진 개가 독거노인을 구하고 그로 인해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기적 같은 이야기였다.